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방금 전에 FMC 회의가 끝났고요. FMC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9월 인하 가능성을 열었고 파월에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무료로 공개해 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우선은 파월의 고민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너무 빨리 하는 게 문제일까, 너무 늦게 하는 게 문제일까. 자, 금리 인하는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하는 게 문제야, 너무 늦게 하는 게 문제야, 요 정도의 고민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MC 회의 전에 경제와 물가와 금융시장을 먼저 점검을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물가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였습니다. 지금도 낮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물가에 대해서 성명서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것이 관심이 많았는데,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있었던 게 이거였어요. 과연 만장일치가 깨질까?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19명의 의원 중에서 나는 반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숫자인데요.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한 번도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혹시 누가 될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굴스비 총재가 물가 엑셀런트 이러면서 금리 인하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일부 있었는데요. 아마 파월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굴스비 만장일치 고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고요. 제가 굴스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쓴 글이 있으니까 이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물가는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 주가가 빠지네 어쩌네 말이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2분기 GDP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3분기 GDP에 대한 전망도 2.8%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경기 침체가 올라면 도대체 얼마나 안 좋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판단 근거의 핵심은 경기 침체 여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숫자들 말고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베이지북도 있거든요. 이 베이지북에서는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라는 신호들이 많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11월부터 금리 인하 해줄 거지?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 올해 초부터는 뭐야? 안 해주는 거야? 왜 이래?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다시 금리 인하 해주는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FMC 회의가 시작됐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성명서를 봐야 되는데요. 성명서에서는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아주 분명한 문구는 없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금리는 일단은 5.25%에서 5.5% 사이로 동결을 했고요. 이것은 8회 연속 동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번 연속 만장일치 결과였다라는 거였죠. 굴수비 오케이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더 큰 확신이 없으면은 금리 인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문구가 유지됐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여전히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하여튼 파월 입장에서는 9월달 인하를 한다라는 신호를 주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자, 요렇게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봤냐면요,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우리 듀얼 맨데이트 아시죠? 실업률도 봅니다 라는 문구를 바꿈으로써 시사를 했다라는데, 여러분 좀 이해되시나요? 파월이 고민을 많이 하긴 한 거예요. 문구를 바꾸려고. 너무 모호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지, 파월 의장이 다음 회의에서 곧바로 soon as next meeting 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9월 인하에 대한 아주 좀 명확한 신호는 기자회견에서 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죠. 자, 그리고 이제 파월의 연설이 시작되는데요. 파월 연설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총평은 지난달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총평입니다. 이것은 블룸버그에서 AI를 시켜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AI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파월이 했던 얘기 중에서 중요했던 거 꼭 짚어드릴게요. 우선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시장이 뜨겁냐 차갑냐에 따라서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파월의 생각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이민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했고, 여기에 있는 표현 있죠? 스트롱, 강해, 아주 괜찮아,
노동시장 문제 없어. 그리고 오버히트, 과열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적당하게 딱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명확하게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요. 업사이드 리스크, 이게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 없어. 많이 낮아졌다. 나 지금 요새 좀 발 뻗고 잠 좀 잔다.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 강하고 과열되지 않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 많이 낮아졌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했던 포인트는 노동시장이 표석이가 자꾸 얘기하던데 갑자기 얼어버려가지고 노동시장이 급냉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고 실업률이 예상보다 빨리 올라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준비돼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즉각적인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각적인 금리 인하. 와, 이러니까 이제 좀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최근에 2년물 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기자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 혹시 50bp는 안 되나요? 이런 이야기니까 50bp는 넘어갔다 라고 이제 딱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이거였는데요. 지금 그래서 금리 수준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제약적인 거예요? 제약적이지 않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이 표현 한번 보실까요? extremely restrictive 하지는 않다. 극단적으로 금리가 높은 건 아닌데 effectively restrictive, 효과적인 수준으로 높은 건 맞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 금리가 극단적으로 높은 건 아닌데 효과적으로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파월의 대답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경기 침체 온다는 신호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셈룰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실업률이 과거 이전 12개월 동안의 최저치보다 50bp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이론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과거에 그랬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그냥 통계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크 트웨인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역사라는 건 말이죠. 운율은 있지만 반복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을 때 이미 경기 침체 왔어야 되고 셈일이고 뭐고 그런 거 다 통계인데 옛날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지 마. 경기 침체 온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가 잡을 수 있어. 이번에는 다룰 수 있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자신감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파월 의장이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을 신호를 줬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전장치를 준 것이 시장에 안도감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정치적 영향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트럼프 괴롭힐 것 같은데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준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이 표정이 이런 표정 아니었나 싶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뭐 트럼프가 어쩌고 뭐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한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자가 한 가지 더 질문했는데 9월에 인하하더라도 그거 정치적인 결정 아니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파월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연하지. 연준은 경제 데이터를 보지 대선 날짜 이런 거 보지 않아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의 반응을 보면 뭐 요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내 말 맞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9월 인하 신호 준다니까. 블룸버그에서는 노동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에는 9월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을 정리하면은 일단 나스닥이 3%나 상승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마음고생하셨을 많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2년물 금리는 무려 8bp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들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했다라는 것이고요. 달러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1.7%나 상승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에 7만 불을 찍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주식들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 어쨌든 제가 어제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6월 초에는 140불 막
이렇게 갔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과했는데 이제는 뭐 28배까지 떨어져서 지금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기가 막히게 엔비디아가 12%나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네요. 자, FOMC 회의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파월이 보여줬던 자신감은 저도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던 것 같고요. 자, 이제는 8월달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제는 통화정책의 효과와 전달에 대한 재평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부터 8월달에 있을 잭슨홀 미팅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가 어려울 땐 슈퍼패스! 이효석 아카데미는 여러분이 진짜 투자자가 되어 성공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하루 만에 배워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오픈했는데요. ETF를 활용한 투자를 2시간 만에 배우고 바로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지금 바로 더보기란에서 슈퍼패스 코스를 확인하세요.